안녕하세요. 당산동 레드불 강프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참 쳐다보기 힘든 시장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회복의 기미를 좀 보였던 양대 시장이 역시나 또 힘없이 파란 물결로 한 달의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매매 대응 잘들 하셨습니까? 특별한 악재나 돌발 이슈는 없었지만 다음 주 드디어 미국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결국 변동성 확대랑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좀 대량으로 나오면서 양 시장이 2% 넘게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020년 10월 30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59.52포인트 마이너스 2.56% 하락하면서 2267.1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934억, 4,595억 순 매도했고 개인은 무려 1조 4,147억이나 순 매수를 하면서 단기 조정에 대해서 좀 저점 매수를 강력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21.28포인트 마이너스 2.61% 하락하면서 792.6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06억, 기관이 1,011억 순 매도를 했고 개인은 4,069억 원 순 매수했습니다. 환율은 0.33%, 3.7원 상승하면서 1135.1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의 강한 상승 이후에 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던 종목들도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수 차트 잠깐 보면서 짧게 기술적인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화요일부터 양봉으로 마감은 했지만 계속해서 저점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도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가가 0.31%의 좀 약보합으로 출발을 해서 조금 안정세를 보이나 했더니 장중 내내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종가 저가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앞전 저점이었던 이런 부분을 잘 지지하면서 그래도 마감을 해줬다는 거에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이 다소 큰 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 시점이었던 8월 13일 고점으로 해서 요 구간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정도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또 한번 좀 요런 정도 2235포인트 정도까지 약 120일 장기 이평선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예상을 좀 하고 대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봉상으로도 아침에 개파락 출발을 해서 장중 내내 하락하면서 장 마감 시에도 동시효과에서 좀 크게 낙폭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3일 동안 연속 상승 반등을 하면서 좀 단기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을 다 회복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또 장대 음봉으로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61%, 마이너스 2.61% 하락하면서 또 저점이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많이 복구한 턱에 화수 목요일날 많이 복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121선 근처 이탈을 하기는 했지만 변동성이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장 이슈 잠깐 마치고 오늘의 주요 이슈와 특징주들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삼성 SDI가 현대차에 24년도에 출시하는 대형 SUV 전기차 아이오닉 7용 배터리 수주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차는 21년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 브랜드의 전기차를 생산을 하는데 모델별로 차량의 특성에 맞춰서 배터리 공급사를 각각 선정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출시되는 아이오닉 5에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들어가고 22년에 출시하는 세단 아이오닉 6에는 LG화학과 중국 기업인 CATL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현대차는 9월 말 eGMP 3차분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고요.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배터리 회사가 대상인데
회사를 특정해서 이렇게 입찰을 보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 SDI를 초대하진 않았지만 또 그동안 암묵적인 관례대로 삼성과 또 현대그룹이 좀 좋지 않았죠. 하지만 삼성 SDI가 현대차에 그렇게 배터리 대량 발주에 응하지 않아왔던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번 참여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동안 삼성그룹과의 좀 소원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배터리와 차량용 전장 장비 분야에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SDI는 장중에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같이 좀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오늘 2.43% 상승 마감을 했고 또 관련주로 삼진 L&D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오늘 한국판 뉴딜 7번째 현장으로 문 대통령이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방문했고요. 미래차 산업 토크 콘서트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5년이다.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미래차 보급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면서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 또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강조를 했고요.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주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은 반면에 오늘은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로 한번 급등했다 조정을 맞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5% 종가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텔레칩스, 라닉스 등등 있으니까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대선이 이제 드디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언론 매체나 여론조사기관에서도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하는 보도가 많이 나왔지만 트럼프가 코로나19 확진 이후에 이제 퇴원한 다음 계속해서 경합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세를 하면서 이제는 경합주에서도 일부 바이든 지지율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미 대선 이후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면 11월 3일 현장 투표에서는 아마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화당 지지자들이 대부분 현장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이고 또 올해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나 사전 투표를 미리 진행한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앞서 장전 시황에도 제가 텍스트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현장 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우편 투표는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또 재검표 요청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한 내에 재검표를 해야 하는데 약 20년 전 2000년도에 조지 W 부시와 엘 고어의 대선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재검표 명령 이후에 또 극우 단체들의 난입으로 또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재검표 중지가 됐고 결국 엘 고어의 패배 인정으로 부시가 최종 당선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극우단체의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현재로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코니 베럿 대법관을 인준한 것 등도 공화당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누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겠지만 다음 주 변동성에 이어서 트럼프 전략대로 또 진행이 된다면 약 한 달여간의 깊은 또 한 번의 증시 조정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좀 유의를 하셔서 매매 대응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좋은 자리에서 앞으로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셔야 될 그런 종목들이 많지 않았고 또 테마나 주도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은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힘든 조정이 좀 계속되고 있고 약 한 달 반 정도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0월 달에도 투자자분들 많이 어려운 그런 주식 매매를 이어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또 지나갈 것이고 조정 구간에서도 상당히 국내 증시는 그래도 견고한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반드시 반등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유일하게 좀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바로 기간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한정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한 가지 장점이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미 11월 미 대선이 끝나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이슈, 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그런 것들 때문에 방향성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쭉 우상향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미 나와 있고, 또 이번 변동성 구간을 잘 투자자분들이 살아남으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 한 달 모두 고생들 하셨고, 또 즐거운 주말 주식 생각 좀 잊어버리시고 마음 편히 좀 푹 쉬시고, 또 11월을 준비를 잘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월 29일 마감 브리핑, 오늘 10월 30일이죠. 10월 30일 마감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